일단 이제 우려하던 상황이 왔어요. 여기에서 진짜 정말 쭉쭉쭉쭉 올라갔었으면 무난하게 52,000까지는 가는 거고, 기세가 좋았으면 더블 바텀을 찍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블 바텀을 382 구간 정도, 여기는 아마 236 구간일 텐데 이 정도 찍어주면 오히려 1대1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0.5를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0.5 여기 될 것 같은데 1대1 찍으면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더블 바텀을 찍는 경우는 사실 1대1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C웨이브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618까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상황이 왔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을 때 이런 파동이 나왔었을 때, 또는 이 파동이 나왔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꺾이기 전부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우려되는 점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횡보매 수렴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 만약이라는 건 하방으로 많이 내려가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제일 생각하기 싫은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방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싫은 상황이 나왔는데, 싫은 건 싫은 거고 냉정하게 대응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최악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이제는 상방만 주장하기는 굉장히 이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방을 위한 패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양쪽을 균형감 있게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무조건 롱만 보고 떨렁떨렁을 하던, 여기서 롱 타고 시대는 여기서 롱 타자, 여기서 롱 타자, 여기서 롱 타자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롱은 안 된다. 결과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지금은 상하방이 다 열려있는 자리가 이제는 됐거든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점은 뭐냐면, 사실 지금 당장은 매매하는데 활용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고점이 내려가 오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 중에 있고요. 이거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패턴이 깨지겠죠. 언젠가는. 영원히 수렴하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일자로 고정, 기축통화,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림은 없어요, 세상에. 상하방이 나올 텐데, 그 말은 여기가 깨지거나 여기가 깨지거나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이 나왔었을 때 그 방향으로 크게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점을 여기 또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또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더 타이트하고 애매한데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A, B, C, D, E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건 여기가 깨지니까 저점이 3번 높아지고 고점이 3번 낮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로 딱 잡으면, 이게 깨지면 하방입니다 라고 잡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떨어졌다가 반등 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A, B, C, A, B, C의 D, E.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ABC A 나왔고, ABC B 나왔고, ABC D 나왔고, ABC에서 여기까지 E가 E 웨이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폭락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숏패팅을 하는 건 옳지 않고, 제가 봤었을 때 확실치 않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라인은 조금 더 멀더라도 이 라인과 이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과 이 가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매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쉽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만약 여기가 깨지면 저는 시장가로 숏 진입할 거예요. 여기 깨지면 여기 무조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데, 여기 재수점이 이 라인에서 받을 거고, 지지를 여기 못 받으면 지옥이거든요. 18,000 정도까지도 열려있어요. 낮게는 2만 초반에서. 그랬었을 때 여기 뚫었을 때 숏패팅을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빠질 거고,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도 빠질 거니까. 물론 숏 관점에서는 좋은 거죠, 여기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숏 들어갔는데 반등 나와서 올라가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방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깨지면 시장가로 숏 진입을 해서,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이 될지 아니면 이만큼의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A 파동이고 A, B, C, D, E가 나왔고, 이제 그럼 뭐예요? A에 대한 삼각수렴이죠. 그럼 A, A, B, C, D, E가 B 웨이브가 되는 거고, 위로 C가 나온다고 해석을 해도 돼요. 이게 A, B, C로 A 파동이 끝났고 A 수렴으로 B 나오고 C 웨이브 나와서 B 웨이브 나오고 다시 떨어진 게 C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카운팅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더 큰 단위로 봐서 이만큼이 A 파동이고,
그리고 A, B, C, D, E가 이렇게 나와서 B 웨이브가 수렴으로 나왔고 C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그림인데 두 가지 카운팅이 지금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한계 또는 매형남이라는 사람의 차트 보는 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연하의 화이트로 양방이 아니라 한쪽만을 강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리도 있거든요. 지금이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고점을 높이든가 이 저점을 낮추던가 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한쪽을 크게 주장하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을 볼 거면 이렇게 보고 그다음 이게 지금 수렴 이게 A 파동이고 A, B, C, D, E가 나오고 있는 수렴이 나오고 있다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의 기점은 여기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여기 또는 여기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매매점이 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 안에서는 딱히 매매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안에서 여기 또는 여기가 지나갔었을 때 확실하게 매매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을 볼 때는 조금 무서운 게 뭐가 보이냐면 시간봉 정도로 보면 이게 여기서 여기가 되게 임펄스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제법 임펄스 같기도 해요. 제법.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게 임펄스였다. 그리고 이게 뚫린다. 1, 2, 3, 4 이렇게 갈 거고 이것도 임펄스였잖아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간다는 건 2만 초반까지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2만 3, 4천까지는 무난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혹시나 이걸까봐. 그리고 이것도 조차 임펄스로 보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18,000원 정도는 기약을 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에. 이것도 임펄스로 보면 그래서 1, 2에 1, 2에 1, 2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시나리오고 근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너무 별로인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러면 B파동이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A파동이었고 이게 B파동이었고 여기서부터 C의 시작이 돼서 C의 1, 2에 1, 2에 1, 2 이렇게 내려 3, 4, 5, 4, 5, 4, 5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작 B웨이브였다는 건데 A파동이 하락한 거에 대비 두 가지나 부족해요. 하나는 반등이 너무 시원찮았다. 비완성이라고 보기엔 너무 시원찮았다. 크기가 너무 작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긴 기간 하락했는데 너무 짧은 조정이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웬만큼 조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혹시나 깨졌을 때 의심은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될 거를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이게 A였고 A, B, C, D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B가 나왔고 여기서부터가 C 웨이브의 시작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래도 조금 빡센 게 조금 무서운 게 그게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거든요. 이제 지켜줄 게 여기에밖에 없어요. 여기 진짜 매물대는 여기. 그럼 이게 A였고 이게 B였으면 C가 이 정도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여기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이거 너무 최악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이렇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물론 뭐 현금이 충분하다고 하면 18,000원에서 매수 받고 또 여기서도 매수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요.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고 내가 선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올라간다고 하면 좋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승 시나리오를 말하고 싶어요. 올라간다고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 희망 가졌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또 떨어진다고 겁을 주자는 게 아니라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분석해서 보이는 걸 그냥 공유하는 거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됩니다. 믿으라고 방송하는 거 아니고 그냥 참고용으로 이런 분석도 있다.
참고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 저는 진짜 실전 트레이더고 나도 내 돈 갖고 매매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내 분석이 틀렸을 때 상황이라는 걸 늘 가정하고 해야 돼. 당연하죠. 내 돈 걸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초보분들이 안타까운 게 항상 내가 지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삼성전자 매수했대. 왜 매수했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했대. 당연히 어떤 병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새끼가 어딨어요. 당연히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매수하지. 근데 뭐 올라갈 거라는 근거도 없고 떨어지면 얼마에 떨어질지 어떻게 손절지 이런 게 계획이란 게 없어. 그냥 다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해. 이게 아쉽더라고. 항상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얼마에 손절 칠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참 아쉽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 제 계좌니까 내 계좌니까 손해를 봤었을 때 조금 봐야지 리스크 감당을 해야겠죠. 근데 미안 욕을 했구나. 미안해요. 지인들한테 여러분한테 욕한 게 아니고 지인들한테 내 친구니까 불알 친구니까 답답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 논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B웨이브가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가격적으로도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완성적이라고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상방을 보자긴 한데 우려했던 패턴이 이 패턴이었거든요. 이러면 하방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방도 봐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우려던 상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절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겁줘서 뭐해. 하루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만 근데 지금은 진짜 딱 하방으로 가도 이상치 않은 상황이니 이제는 조금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게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 많이 힘들 수 있다. 재수 좋으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만 2만 후반에서 걸리겠지만 재수 없으면 여기 떨어지면 진짜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 보는 사람으로서 뭐 어디 지지가 걸릴 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 못 받으면 지옥이거든요. 여기 3만 초반 2만 후반 딱 이 라인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잠깐 멈출 건데 결국은 여기서 안착하거나 여기 안착하거나 이봐 또 늦게 와가지고 포지션 수익 공개 안 하냐고. 빨리 와서 포지션 수익 공개할 때 보지. 이봐 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저도 매매를 사실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하면서 돈을 막 저도 엄청 벌고 싶은데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매매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깨지거나 여기 깨지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서 잠깐 단타는 치겠지만 스윙 포지션은 단타는 가능한데 스윙 포지션 안 잡을 거예요. 여기 깨지거나 여기 깨지거나 할 때까지 단타는 칠 수 있어요. 근데 스윙은 안 하는 게 제 기준에는 정답이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사로 자유롭게 매매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할 거라고. 나는 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제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좀 피하려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한 달 동안 피하자라는 말은 웬만해서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 구간은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겁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저는 돈을 잃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매매를 조금 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만에 52K에 가는 관점이 바뀌었냐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 얘기했지만 618 지켜서 임펄스 여기까지 나왔어야 돼. 그러고 조정받았으면 그러면 52K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반스까지 팔아서.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말을 번복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이 됐네. 그게 아니라 차트 그렇게 흘러간 걸 어떻게 알아.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말을 번복했다라기보다는 번복한 거야. 번복한 거지 뭐. 번복한 걸로 합시다. 네. 말을 번복한 거 미안해요. 번복해서. 근데 저도 신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항상. 다만 이제 제가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고요. 맞췄을 때 손해는 그러니까 맞췄을 때는 수익을 크게 볼 거고 손해 볼 때는 조금 볼 거거든요. 이게 저는 트레이더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구한 트레이딩 이거라서 안정적으로 계좌는 항상 올라갑니다. 차트를 내가 그렇게까지 뭐 맞추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건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 버는 거.
그거라서 저의 한계예요. 저의 한계. 빤스 이미 팔았다고? 아니 그거는 솔직히 이거는 내 탓 아니다. 이거는 내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방송했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두 번 고점을 높여야 빤스를 팔라고 했는데 지금 고점을 한 번밖에 못 높이고 폭락했잖아. 이러면 절대 아니라고 예시까지 들어줬는데 이걸 내 탓하면 어떡해. 응? 이걸 내 탓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코린이 입장에서 정말 쉽게 설명했는데 혹시나 또 파동 카운팅은 못 알아들을까 파동 카운팅 했다가 고점을 두 번 높여야 된다. 그리고 조정하면 빤스를 팔아서 사라 라고 했지. 내가 언제 무조건 여기서 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가격만 보고 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또 했잖아. 지난번 방송 보면 내가 단소리 엄청 했잖아. 가격만 기억하지 말라니까. 이 가격을 보면 안 된다고. 파동의 형태를 보라고. 진짜 지난 방송 다시 봐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봐요. 다시 봐요. 야부리방님이 매운언니 방송 창고에서 알뜰매수해서 어제 1000만원 전액 입절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하네. 일봉상으로 플랫 나오고 이게 진짜 지랄맞이구나. 감사합니다는 어그로였고 일봉상으로 플랫 나오고 마지막에 올 땐 3만 초반부터 임퍼스 올라갈 가능성 없나요? 있죠. 이 얘기 있죠. 저도 그러길 바래요. 1, 2에 3에 플랫으로 여기 찍고 5파동 7만 3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만 떨어져 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소원이 없겠어. 소원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이러길 바래요. 이게 딱 아마존 차트거든요. 고점 3번 갱신하고 조정 갔다가 날아가는 게 아마존 차트인데 한번 봅시다. 아마존 이때 고점은 3번 갱신하고 지역 갔다가 그쵸? 3번 높였죠. 지금 한 2쯤 되는 것 같고 아니다. 지금이 2쯤 되는 것 같고 여기 2번 지지받고 올라가서 떨어지면 비트코인 차트랑 아마존랑 똑같이 되거든요.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보면 이건 코베 차트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ABC로 보고 여기서부터 B웨이브가 나온다고 보면 수렴이 시작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륨이 이렇게 줄고 있는 게 맞아요. 수렴을 볼 수 있긴 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총 정리를 할게요. 총 정리를 하고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질문 답변 Q&A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잠깐만 마지막 총 정리를 할 건데 좋아요가 너무 낮다. 4,500명이 보고